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주말 뉴스데스크를 진행하게 된 이지선 기자입니다. 3월의 첫 주말, 대기는 바짝 메말랐고 바람은 거셉니다.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간 불씨가 산림을 집어삼키고 민가를 덮쳤습니다.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10년 내 최악의 산불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전국 20곳 가까이 산불이 났는데 특히 어제부터 이어지고 있는 강원 지역과 경북 울진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강릉 옥계와 동해는 불길이 도심을 포위하듯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현 기자가 현재 상황 전해드립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듯 시뻘건 불띠가 산등성이를 휘감았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시작한 불길은 진화 작업이 어려운 밤 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남북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소방 헬기 70여 대와 진화 인력 3천여 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일몰까지 모든 화선을 제압하는 것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사상 처음 전국 단위로 화재 위험 경보 중 가장 높은 심각 단계를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진화 대원들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고 소방 헬기 역시 연신 물을 길어 날랐지만 주부를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진짜.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에서 60대 남성의 방화로 시작된 산불 역시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번졌습니다. 산속 도로는 화염에 완전히 포위됐고 민가를 집어삼킬 듯 화마가 입을 벌린 모습도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오늘 크고 작은 산불이 15곳에서 이어졌고 현재까지 8곳에서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동해안 상공을 뒤덮은 연기가 기상위성에서 포착될 정도였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한 건으로만 이미 10,000헥타르, 축구장 14,000개의 면적을 태워 역대 2위의 피해를 냈지만 여전히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93채 등 시설물 281곳이 불에 탔고 주민 만여 명에 대해 대피령도 내려졌습니다. 동해와 강릉을 오가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동해고속도로와 7번 국도 일부 구간과 경북 울진 36번 국도 역시 통제됐습니다. 다만 한울 원전과 LNG 생산 기지까지는 불길이 뻗치지 않아 피해가 없었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남긴 경북 울진 산불의 최초 발화 장면을 저희 MBC 취재진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작은 불씨가 거센 바람을 타고 불과 단 5분 만에 산 전체를 덮어버렸다면 믿어지십니까? 그 속수무책의 순간을 박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경북 울진군 두천리 11시 14분 42초. 화면 왼쪽 위에 하얀 연기가 살포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기의 양이 조금씩 많아지더니 약 1분 뒤 빨간 불꽃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때마침 불고 있는 초속 12에서 15m의 강풍. 태풍급 바람은 불꽃을 키우고 불길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11시 15분 50초. 처음 연기가 피어오른 지 1분 8초 만에 큰 불로 번져나가더니 11시 16분쯤엔 활활 타오른 불길이 산 중턱까지 삼켜버리며 짙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11시 20분. 산 전체는 벌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5분여 만에 일어났습니다. 연기가 저기로 확 치솟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 놈에서 봤죠. 여기서 발화가 돼갖고 바로 바람 타고 올라갔으니까. 순식간에 커지는 불에 다급한 여성은 연신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저 사람이 변기 튀는 걸 보고 물에다 빨리 신고하라 해가지고 했습니다. 처음에 한 10m 정도 올라가는 걸 보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 끝나고 나니까 아마 한 4, 50m 올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초 신고자가 119에 신고한 시간은 11시 16분. 하지만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0분가량이 지난 11시 34분.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가 전부였고 이미 커져버린 불길을 잡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급히 헬기도 와야 한다고 신고했습니다. 헬기보다 빨리 오라고 내가 독채가 있고 전화하고 했다니까. 얼마 동동 돌고 있었구만. 그러나 소방 헬기는 이미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1시가 넘어서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불꽃이 일기 직전에 차량 3대가 발화 지점을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담뱃불 등에 의한 실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소혜입니다. 자, 그럼 동해시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현장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형우 기자, 아직도 불길이 주택가에 남아 있나요?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강원도 동해시 묵호 진동의 주택가입니다. 오늘 새벽 산불이 시작된 강릉시 옥계면과는 차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제 주변으로 불에 탄 집들과 펜션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잿빛 연기가 곳곳에 자욱합니다. 산불은 강릉시 옥계면의 주택에서 시작됐는데 60대 남성이 토치로 불을 질러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남성은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화로 시작된 산불은 거센 강풍에 동해시로 빠르게 번지면서 동해시 도심에 있는 망상동과 부곡동 등 5개 동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산불을 피하던 80대 노인 한 명이 넘어져 숨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 500헥타르를 태웠고 건물 60여 채가 불에 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 강릉 간 KTX와 무궁화 열차가 운행을 멈췄고 동해고속도로 망상 나들목에서 옥계 나들목까지 차량 통행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큰 불길이 아직 잡히지 않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 해가 진 산불 현장에서는 인력 2,800여 명이 투입돼 진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과 동해 지역에 며칠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산불의 기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동해시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원도 강릉부터 경북 울진까지 동해안 지역에 집중돼 있죠. 이 동해안을 길게 연결하고 있는 7번 국도도 곳곳이 불길에 휩싸여 통제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이 7번 국도를 따라 산불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7번 국도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하늘과 도로가 점차 연기로 덮이면서 한낮인데도 전조등을 켜고 달려야 했습니다. 해군 살수차가 도로변에서 물을 뿌려댑니다. 강원도 삼척과 맞닿은 경북 울진 죽변, 온통 주황빛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유소와 LPG 충전소 바로 뒤에까지 불이 옮겨 붙으면서 소방대원들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비상활주로에선 헬기 수십 대가 오가며 연료를 공급받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도로 못 가요. 국도로 못 갑니다. 여전히 곳곳이 통제된 7번 국도, 해안 도로를 타고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산불은 7번 국도를 넘어 끊임없이 해안가로 덮치려고 시도했고 해안가 마을 주민들은 고무 호스로 물을 뿌려가며 버텼습니다. 불길이 코앞까지 밀려오자 급히 옷가지를 챙겨 나온 주민. 집을 버리고 대피하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저 발만 구릅니다. 어제는 여기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순식간에 이렇게 번져갖고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 지붕 위 소방대원이 3m 정도 앞까지 다가온 불길에 맞서고 있습니다. 주먹밥 만들다가 엄마 지금 봉사도 중요하지만 펜션이 다 타게 생겼다고. 부산에서 경남 경북을 거쳐 강원도까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7번 국도가 이번에는 화마가 남북을 오가는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대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종료됐습니다. 1,6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쳤고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50%를 넘기도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투표소. 왼쪽에선 마포구 주민들, 오른쪽에선 다른 지역 사람들 모두 긴 줄을 이뤘습니다. 투표를 기다리는 행렬이 건물을 끼고 끝없이 이어집니다. 추운 날씨의 주말인데도 사전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는 시민들의 줄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지만 함께 투표하고 싶었다는 연인들. 본투표를 하게 되면 각자 지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투표부터 하고 주말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약속 장소가 여기기도 하고 그 동네는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왔는데 여기가 더 많이 길어가지고 당황스럽긴 해요. 이틀째 사전투표 열기가 계속된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도 오후 5시부터 1시간 동안 별도로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했습니다. 역시 확진자인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후 5시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확진자의 본인 확인 절차가 부실하고 투표 장소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나왔고 일부 투표소에선 투표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전국에서 1,533만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34.69%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2020년 총선 때 수치를 이미 오후 1시에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49.48%를 기록해 50%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고 경기도가 31.33%로 가장 낮습니다. 서울은 34.6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진자, 격리자 투표 집계가 끝나지 않아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나오지 않았는데 37%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